명절 상차림이 가득한 거실 식탁 앞에서 며느리 이지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강동원이 술잔을 채우며 큰아들 태준에게 사업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무거운 잡채 냄비를 들고 오다 지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손자 민준이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고개를 숙인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핸드폰만 보는 파산한 며느리. 3년째 명절마다 반복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철면 피라고. 그러니 망하지 않겠냐고. 저러니 집안 꼴이 이 모양이라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참아라. 라는 눈빛으로. 그 순간에도 지수는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수의 핸드폰에서는 강동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5년째. 바로 그 식탁에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서울 은평구의 낡은 고시원 복도에는 퀴퀴한 습기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강민주는 어머니의 짐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23살.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둔 그가 이곳에 온 것은 어머니 이지수가 연락이 끊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고시원 주인이 입주 연장이 안 된다며 남겨진 짐을 처리해달라고 연락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갔을까요? 민주는 짐 상자 2개를 마주했습니다. 하나는 낡은 옷가지들. 다른 하나에는 서류 봉투들과 함께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핸드폰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충전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것과 같은 기종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속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거대는 어머니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이것을 읽을 때쯤이면 다 끝났을 거야. 민주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핸드폰이 켜지기를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잠금 화면에는 민준이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우산을 들고 환하게 웃는 8살 민준. 그리고 그 옆에서 눈을 가늘게 뜨고 웃는 어머니 지수. 민준은 잠금을 풀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파일 관리 앱을 열자. 이름 없는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물쇠 아이콘. 민주는 먼저 서류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편지 한 장과 작은 봉투. 작은 봉투 거대는 4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4729. 민준의 생년월일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열어. 민준은 자물쇠 폴더에 4729를 입력했습니다. 폴더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 2019년 추석부터 2023년 설날까지 5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거실 소음. 식기 부딪히는 소리. 명절 특유의 기름 냄새가 느껴지는 듯한 배경음.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할아버지 강동원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아. 그 계좌 말이다.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해. 민주는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계좌. 그 목소리. 할아버지가 언제나 자상하게 웃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아버지의 목소리. 낯선 남자의 목소리. 민주는 고시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봄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왔지만 몸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봉투 속 편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핸드폰만 봤던 이유. 이제 알 때가 됐어? 엄마는 괜찮아. 절대 걱정하지 마. 그냥 잘 들어. 2019년 12월. 이지수가 시댁 현관문을 들어서던 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손에는 캐리어 하나,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남편 태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잠시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산 신고를 낸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시아버지 강동원과 시어머니 박순자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강동원이 먼저 일어나 지수를 맞았습니다. 어이고. 왔냐?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손이 지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박순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박순자의 눈이 천천히 지수의 발끝에서 시작해 얼굴까지 훑었습니다. 그래. 짧은 한마디. 그리고 시선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8살 민준이 할머니 뒤에서 빼꼼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수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의 작은 손이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른스러운 손길이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지수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밥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방은 창고 옆 작은 방이야. 민준이는 우리 방에 재울 거니까?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머니. 창고 옆방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지나지 않는 방이었습니다. 지수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접힌 옷들 사이에 낡은 핸드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꺼내 손 안에 쥐었습니다. 아직 쓸모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가 부엌에 내려갔을 때 이미 박순자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찬밥이 한 그릇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지수 것이야. 박순자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밥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 없이. 혼자. 강동원이 들어오다 지수를 보고 웃었습니다. 어이고. 일찍 일어났네. 그 자상한 미소. 지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켠이 미어지는 것도 느꼈습니다.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이 남자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웃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그날부터 지수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 들어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지수는 빨래를 마치고 세탁실에서 나오려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동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응. 알아. 그러니까 지수 계좌 먼저 정리하고. 지수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세탁기 옆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동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쪽은 내가 벌써 다 처리했어. 걱정 마. 세무조사. 거기까지 못 와. 내가 누구야. 어디에 손 쓸 수 있는지 내가 알아. 낮은 웃음소리. 그리고 지수 그녀는 알아봐야 아무 소용없어. 파산했잖아. 끝났어 이미. 지수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지수 계좌. 지수 그년. 파산했잖아. 끝났어. 그 말들이 세탁실 좁은 공간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두 손으로 꼭 틀어막으려 해도 새어나오는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강동원이 안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세탁실에 5분을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업무용으로 쓰던 낡은 기기. 녹음 앱. 남은 용량 12기가. 지수는 천천히 녹음 앱을 실행했습니다. 마이크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탁실 안에서 목소리를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강동원. 제대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녹음이 잡혔습니다. 선명하게. 지수는 핸드폰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기계가 앞으로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 내려가 찬밥을 먹었습니다. 강동원이 들어와 자상하게 웃었습니다. 잘 잤냐? 네. 아버지. 지수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강동원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날.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지수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겠습니다. 화면이 아래를 향하게. 녹음은 진행 중으로. 가족들은 파산한 며느리가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고 욕하겠지요. 그래도 좋습니다. 욕먹는 것보다 진실을 놓치는 것이 더 두려웠습니다. 세탁실의 전구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지수는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이지수의 사업은 정점에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 지 5년째. 동남아 공산품 수입 유통으로 연 매출 30억을 넘겼습니다. 직원 12명. 지수가 밤낮 없이 일궈낸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8월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도매상들이 하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거래처를 찾았다고. 미안하다고. 9월에는 주거래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상환 스케줄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수가 맺은 계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분명히 지수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수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창백해졌습니다. 사장님. 이 도장. 지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위조. 누가. 어떻게. 언제. 지수는 모든 거래 내역을 뒤졌습니다. 계좌 이동 내역. 거래처 변경 사유. 은행 서류 경로.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모든 서류의 끝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강동원. 시아버지. 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왜? 지수는 자신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떠올렸습니다. 2015년. 남편 태준이 지수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자금을 좀 융통했어. 뭐? 곧 갚을 거야. 지수는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공금 유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믿었습니다. 믿으면 안 됐습니다. 강동원은 지수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언제 입을 열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먼저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파산한 며느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지수는 2019년 법원에서 파산 신고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법원 계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계단 위에 서서 올해 서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파산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했습니다. 2019년 9월 12일 파산 확정. 강동원.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증명할 것입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고시원 복도에 기대어 앉아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파일은 모두 37개였습니다. 2019년 추석부터 2023년 설날까지 어머니가 5년 동안 명절마다 할아버지의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식탁 위에 핸드폰을 올려두고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2019년 추석. 강동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태준아, 그 해외 계좌 잔액 확인해봤어? 아버지. 아직이요. 급해.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야 해. 세무사한테도 말해뒀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민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자신에게 언제나 손자 하며 용돈을 쥐어주던 사람. 그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파일, 2020년 설날. 할아버지의 목소리와 처음 듣는 낯선 목소리. 그 회사 감사 결과 어떻게 됐어? 내가 연결해준 사람 통해서 막았어. 거기서 나온 게 얼마냐? 30이야. 그게 지금 어디 있어? 분산해뒀어. 지수 쪽에 2개 섞어놨고. 민주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지수 쪽에 섞어놨다.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계좌가 쓰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파산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해 횡령 자금을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러날까 두려워 어머니의 사업을 먼저 무너뜨린 것이었습니다. 7번째 파일, 2021년 추석. 이번에는 다른 녹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지막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강동원 씨.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녹음입니다. 이게 다 모이면 충분할 거예요. 어머니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코끝이 뜨거웠습니다. 파산한 며느리로 손가락질 받는 동안 어머니는 5년 동안 그 식탁에서 증거를 수집했던 것입니다. 핸드폰만 보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어머니였습니다. 민준이 눈을 뜨고 복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3년 설날. 민주는 파일을 눌렀습니다. 식기 소리. 명절 음식 냄새가 날 것 같은 배경음. 그리고 강동원의 목소리. 지수야. 이번에 민준이 취업 잘 됐다며? 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아버지. 잘 됐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 어머니의 다음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동원의 목소리. 응. 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이제 다 모였거든요. 민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2023년 설날 오후. 강씨 가족의 명절 상차림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강동원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태준이 그 옆에. 박순자와 다른 가족들이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지수. 이번에도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화면 아래로. 녹음 중. 박순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 또 저러네.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지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다 모은 날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들어 강동원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강동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응. 뭔데? 지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5년 동안 이 자리에서 핸드폰만 봤던 이유가 있어요.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왜 또 무슨 말이야? 지수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강동원만 봤습니다. 이 핸드폰. 지수가 식탁 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명절마다 이 자리에서 녹음했어요. 5년 동안.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동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이 지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지금 무슨 말이야? 지수는 남편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강동원 씨. 2019년 추석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그 해외 계좌 잔액 확인해봤어? 강동원의 손이 밥그릇 옆에서 움직였습니다. 2020년 설에는요. 지수 쪽에 2개 섞어놨고. 기억하세요? 강동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상한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가 지수 팔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지수가 천천히 팔을 뺐습니다. 어머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제가 탓해야 해요. 지수가 핸드폰을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파일 목록이 보였습니다. 37개. 강동원의 얼굴이 회색빛이 됐습니다. 지수야. 강동원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수는 웃었습니다. 5년 만의 미소였습니다. 파산한 며느리가 핸드폰만 보고 있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지수는 그날 저녁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들고 나갔습니다. 태주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강동원은 오래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들의 사진이 담긴 서랍 속 앨범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음식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2023년 설날. 어머니가 강동원에게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나는 이 파일들을 변호사에게 맡겼어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아버지께 드리는 마지막 기회예요. 강동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강동원의 목소리. 지수야. 이게 다 뭐냐? 지수의 목소리. 아버지가 하신 일들이요. 제 계좌로 숨긴 횡령 자금이요. 제 사업 서류에 위조한 도장이요. 그리고 제가 파산하게 된 이유요. 다 여기 있어요. 37개 파일에. 민주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민준아. 왜? 아빠. 엄마 어디 있어요? 짧은 침묵.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왜? 뭐 때문에? 저 알았어요. 다. 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아빠 잘못했어. 한 달 뒤. 강동원은 검찰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5년치 녹음 파일이 핵심 증거였습니다. 태준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였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면회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이지수는 강원도 바닷가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고시원을 나온 뒤 거기서 민박집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찾아갔을 때 어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엄마. 민준이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다 들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어머니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어릴 때 알면 어쩌려고.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 끝나면 말하려 했어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핸드폰만 봤던 거 부끄러웠지?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냥 알았어요. 어머니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빨간 우산 아래서 찍은 사진에서처럼.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습니다. 오래된 핸드폰은 이제 민준의 손에 있었습니다. 37개의 녹음 파일, 5년의 기다림. 그리고 한마디. 엄마. 나 알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